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0월 6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가 어제 선물 보시면서 또 잠을 조금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중에도 우리나라 장중에도 미국 선물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서 뭐 1%, 막 1.5%요 정도까지 봤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 자체는 그냥 보고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다음날 장 마감이 중요해요. 장 마감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아침 갭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장 중의 선물 방향에 따라서 또 다시 우리나라 지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보면서 잠 못 이루고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 하락하고서 밀렸다가 끝에 좀 쭉쭉쭉 끌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뭐 영국 쪽, 유럽 쪽은 안 좋게 끝났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CS, 저 연기금 묶인 그게 같이 연쇄적으로 터지지만 않으면 되고, 영국은 이제 조금 별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CS 사태가 일단 좀 잠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케어를 해줬는지 뒤에서, 일단은 그 부분은 다시 수면 위로 좀 부각되기 전까지는 뒤로 밀어두면 될 것 같고, 미증시 중심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미증시에서 뭐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테슬라가 그 트위터 인수,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하락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요번 연도 고얘기는 있죠. 그 차량에 대해서 판매 목표치가 좀 하향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걱정할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미증시는 나쁘진 않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틀 상승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밑꼬리 달고 이런 모습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버텨주고 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여기서 다시 좀 쭉쭉 치고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어제 뭐 밤중에 이런저런 얘기들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제 뭐 좀 신경 쓰면은 사우디, 아니 사우디가 아니라 OPEC 플러스 증산, 아니 감산이죠.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100만 배럴도 아니고 200만 배럴 감산을 좀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황부터 쭉 천천히 또 보면은 어차피 좀 새로운 테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시장뿐 아니라 시황에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던 테마 그 안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서 뭐 좀 더 신경 쓸 만한 테마들이 있기는 한데, 자, 증환펀드 이번 달 중순, 요거는 중순 재가동을 하려면 최소한 다음 주쯤에는 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그런 거 얘기 나오는지, 재가동에 대해서,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좀 같이 따라 붙어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환펀드 재가동이랑 공매도 금지, 그리고 특히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이 몇 개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 핵심은 공매도 금지라는 키워드 자체는 긍정적인 투심을 좀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러시아 측은 지금 뭐 매번 징그럽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황에서 사실 요 지금 이 부분이 없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리스크 요쪽 부분이 없다면은, 혹은 케어가 됐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막 이것저것 좀 찔러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낙폭 과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 좀 체크를 하고서 좀 돌려주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은데, 이 세상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게, 반등, 아 이제 무조건 반등 나오겠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얘네가 만약에 쏘면은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아예 못을 박기가 좀 못을 박아 버릇하면은 나중에 이제 대응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이럴 수 있기도 하겠구나, 양방향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접근을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비중 조절이 된다거나, 혹은 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서 수익 나올 때, 그 흔히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방망이라는 게 이제 표현이 그거죠. 수익을 조금 주면은 챙겨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맞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러시아 지금 핵무기 이게 가장 관건이지 않나. 핵부대 열차, 뭐 우크라이나랑 북극해 이렇게 해서 두 개 좀 나눠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갖다가 아마 북극해에서 좀 무력 시위 그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합병에 대해서 최종 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러시아 핵 위협 속에 세계 최강 미국 핵항모 이렇게 유럽에 배치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못을 박았어요. 법령 서명. 다른 대통령이랑은 몰라도 푸틴 쟤랑은 죽어도 나는 겸상 안 한다. 협상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은 이게 종전 휴전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막상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아니 러시아 측에서 좀 좋게 나오고 하면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법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요 내용 도네츠크 이어서 헤르손주 요런 곳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지금 러시아가 강제로 뺐고 합병 발표를 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 입장 자신들이 발표한 대로라면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 땅 공격 당하면은 이제 이런저런 무기 핵카드부터 해서 플랜을 쓸 거다 이런 식의 좀 압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뒤에 움직임이 이어지냐 결국에 이제 러시아한테 좀 달리지 않았나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쏘냐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북극 쪽에서 뭐 무력 시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둘러서 뭐 하냐 이런 부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출렁하고 다시 좀 돌리고 출렁하고 돌리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좀 뭐 핵에 대한 키워드가 좀 다시 붙고 뭐 더 부각이 되고 하면은 이제 제염, 유나이티드 제약, 현대약품 이런 거는 현대약품은 얘는 지금 좀 정체성이 살짝 애매해요. 두 개 걸쳐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 낙태약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걸로 알고 피임약인가요? 낙태약? 여하튼 그 정책에 대해서도 엮여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오드의 경우는 대부분 제약사에서는 일단 하나씩 좀 키워드 들고 있다 보니까 같이 엮이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핵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은 쟤네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결국 지금 시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클리어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대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수출,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좀 환율이 조금은 살짝은 진정이라기보다 그냥 미증시가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갖다가 환율이 좀 내려온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뭔가 진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끌고 내려오는 느낌보다는 지금 미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좀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나쁘지 않게 움직였고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하고 하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강달러가 좀 꺾이면서 강달러 꺾이니까 각 국가의 환율들 조금씩 내려오고 이렇게 좀 연계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이런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뭐 긴축 속도를 뭐 좀 조절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얘기일 뿐이고 결국 4%에서 5%대까지는 내년까지 해서 목표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11월, 12월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그런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이 인상하는데 다른 타 국가들도 결국 미국 중심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미국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4% 했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도 4% 이렇게는 기초 체력부터 해가지고 다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이 4% 올려? 진짜 힘든데 어쩔 수 없다. 한 3%까지는 3.5%까지는 뭐 따라가자. 올리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쩔 수 없죠. 미국 체력 자체가 워낙 다르고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에서는 특히 뭐 우리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인플레부터 잡겠다. 인플레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준 내에서는 강하게 그 긴축에 대해서 어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태까지 움직이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미국 올리고 하면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따라서 최소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기업 10곳 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좀 기업에 부담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기 쉽진 않겠죠. 투자 같은 게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해고 같은 게 이어질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각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뭔가 내부적인 긴축 같은 느낌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최소한 한 1, 2분기까지는 지금 시장 안 좋은 거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중간중간 뭐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으로 보셔야지 이거 상승장으로 간다 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요소들이 좀 케어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전쟁이 끝나거나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금리 인상부터 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일단 전쟁이 끝나는 게 좀 가장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현실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끝나거나 미국이 금리 쭉쭉 올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은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또 경제 침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쟁이 일단 끝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 그다음에 이번 달 고용 지표, FOMC, CPI 이런 거 보실 분들 보시고. 그리고 자, OPEC가 어제 결국 역대급 감산, 코로나 이후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처음에 경제 침체 들어간다 해서 뭐 감산했는데, 그런 거 다음으로 역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배럴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만 배럴까지 또 얘기가 증가를 했었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왔어요. OPEC 플러스 오펙에서 결국 역대급 감산, 200만 배럴 감산 합의,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진짜, 이 OPEC 이렇게 감산했던 거 주축이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 주축으로 갖다가 감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 갖다가 엮여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우디의 실세는 누구죠? 빈살만 총리. 그리고 빈살만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그 왕세자, 그런 실권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사우디가 형제로 이렇게 세습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형제가 아닌 자식한테 이제 밀어준 거죠. 그러면서 막 숙청하고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뭐 인권 이런 걸로.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게 이제 빈살만이 바이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보단 쟤 나 욕했어? 나도 너 싫어. 이런 식의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 주축으로 이렇게 감산 합의, 그리고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돼. 지금 바이든이 계속 내세우는 게 인플레 잡자부터 해가지고 좀 경제 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1천만 배럴 전략 비축유, 특히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갖다 이것저것 어필을 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을까 싶었는데 급등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200만 배럴이면 진짜 좀 큰 편이긴 한데, 200만 배럴 감산이면은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유가가 좀 스멀스멀 오르기는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지, 유가 상승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일단 원유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제 저게 역대급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오전 중에 좀 반짝하나.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신재생 그린 뉴딜, 이쪽이 좀 원유 가격 상승하고 하면 같이 엮여서 지금 이쪽을 빨리 키워야 된다. 이게 참 주식시장이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엮일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재생 태양광 이쪽은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왜 쟤네가 오르지? 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엮었었죠. 유가가 상승하면은 에너지세, 원유, 이 기름값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를 투자해서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신재생 그린 뉴딜이랑 같이 엮어주는지.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이슈들이 고만고만 해가지고 뭐 YTN 지분 매가에 대해서 좀 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 어제 시간에 좀 밀리긴 했으나 요거 때문이겠죠. 미래에셋에서 뭐 이제 매각, 매각이 아니라 기타 법인 매도 나온 거인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뭐 매각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MBC도 그렇고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나 애플페이 11월에서 12월 이것도 저는 좀 좋게 보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한국정보통신도 좀 꾸역꾸역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애플페이. 자,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도 움직이고 좀, 얘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요번에 매매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식량 위기,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다시 좀 제한할 것, 뭐 서방에 속았다. 11월 이제 금방이죠. 11월 다가오면서 러시아 흑해 통해서 곡물 수출에 대해서 합의 안 되고,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보니까. 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 뭐 서로 치고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뿐이 아니라 유럽 서방 국가에 대해서 이번에 EU 측에서 또 제재 나왔어요. 어제, 오늘 새벽인가 어제 해서 EU 측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뭐 상한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좀 제재 또 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 곡물 실은 배에 대부분은 EU로 가고 최빈국한테 안 간다. 나 이거는 좀 배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랑 같이 엮고 하면은 연장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얘네들이 좀 저점 한번 팍 깨주지 안 깨가지고 그래서 식량은 지금 시장에서 좀 해치성 이런 것도 살짝 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다가오면서 이런 얘기 한번 딱 붙이면서 또 움직이나. 그리고 이제 뭐 로봇부터 해가지고, 로봇은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로봇 ETF 혹은 11월 1일 회장 승진하면서 뭐 신경영 비전에 대해서 거기서 좀 어필이 나오나. 그리고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인수합병 활성화돼야 성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언급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보안, 기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탁 하고서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삼성에서 뭐 로봇 인수합병 혹시라도 이어지나 이런 언급이 나오는지, 그런 키워드들에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인수합병 키워드 같은 경우는 보통 KPF, 우린 PTS, 삼성 스펙 요 정도가 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11월 1일 회장 승진에 맞춰서 저 정도로 좀 움직이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은 저는 솔직하게 지금 재건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갖다가 움직이는지 이해는 안 가요. 뭐 당일 그런 좀 기대감 있는 뉴스가 있기는 한데, 결국 큰 시황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핵을 쏜다 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건 쪽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재건은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모, 서암기계, 공업, 서현탄, 메타, 현대해버다임, 유신 등등. 유신은 이제 네옴시티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은 재건은 저는 좀 뒤에 전쟁이 조금 진정이 되거나 그런 액션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재건 키워드도 언젠가 좀 주요 테마를 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전쟁이 내년을 넘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내년 안에는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푸틴 입장에서 자신이 영토 점령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심화 안 되면은 좀 소강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종전, 휴전 이런 게 이제 한 내년쯤 슬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젤렌스키도 그만큼 나를 세우고 푸틴이랑은 협상 죽어도 안 한다, 뭐 법령 서명까지 하니까 그런 건 있기는 한데, 한 내년쯤에는 그래도 좀 종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나오면은 재건 관련 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 같은 거는 있기는 합니다. 자, 세계적인 흐름, 체코, 폴란드, 사우디, 카자흐스탄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빈살만 11월 방한, 요거는 아직까지 일정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저것 내용을 봤을 때는 방한을 하긴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방한을 안 하더라도 뒤에 내년 1월 콘서트,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빈살만이 총리로 임명됐고, 그리고 사우디 자체에서 빈살만을 그냥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빈살만을 밀어주고 빈살만이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네옴시티랑 미러라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도 크잖아요. 막 650조, 670조 이런 금액, 600조 원대. 그리고 뭐 네옴이 갑자기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요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그 중동 지역에서 동계 게임, 아시안 게임을 어떤 식으로 갖다가 구현을 해낼지. 얘네 뭐 이제 자금력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의 좀 가봐야 알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옴시티는 일단 그냥 눈은 관심은 한 11월 그렇게 또 멀진 않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뉴스를 붙일 수도 있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일단 계속 좀 눈에는 두면서 추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유신, 한미는 여기 돌파하면은 지금 어제 쌍봉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 돌파하면은 또 이제 그 신고가 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눈에 둘 것 같고, 원전은 뭐 올해 안에 그 체코 우선 협상자 요런 키워드, 혹은 사우디 빈살만 방한 등등 이것저것 원전은 우리가 좀 잊고 있을 때 갑자기 뭐 뉴스 하나 탁 붙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같이 묶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린 뉴딜은 원유랑 엮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시장에서 2차 전지 키워드가 워낙 세요.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미코, 그린 케미칼, 얘는 무음극 배터리로 이렇게 상한가 한번 만들고 음봉 2번 주더니 5일선 밟고 이틀 연속 시원하게 올라왔죠. 얘도 정말 셌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미코도 어제 결국 상한가 보내고, 2차 전지 키워드 뭐 WI, 코리아 SE 하나 정지 먹으니까 하나 시원하게 시세 주고, 그 다음에 WI 정지 먹으니까 코리아 SE가 이번엔 시세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KBG, 미래나노텍, 금양 2차 전지 키워드들은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에서 별개로 그냥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눈은 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좀 특별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메타인데, 메타도 뉴프렉스랑 선익 시스템이 이번 시세에서 좀 주축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 이게 더 중요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뭐 새벽 중에 뉴스 하나 제가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그 LNG 관련해서 조선, 러시아 가스관 잠그니까 뭐 조선에 대해서 조선업 LNG 운송하는 그런 조선 수주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자, 일단 시장을 봤을 때 결국 계속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지금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 플러스 어떤 테마에 대해서 하나의 딱 이 테마가 와 정말 탄탄하고 이쪽은 봐야 돼, 이런 테마는 없어요. 그냥 그날 어떤 뉴스 붙이냐, 그리고 좀 강하게 볼만한 테마는 당연히 해치 테마는 시황 투심 자체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어제처럼 막 돌려주더라도 순식간에 또 이런 하락이 나옵니다. 이래놓고 오늘 또 뭐 좀 천천히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선물 꼭 보셔야 되고, 지수 당연히 보셔야 되고, 지수도 이런 가다가 조정 나오고 뭐 좀 끌적끌적 하면서 또 가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 뭐 좀 추가적인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은. 그리고 얘가 이제 돌려주더라도 뭐 무턱대고 막 900 막 이렇게 막 쭉쭉쭉 가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돌려준다 싶으면은 항상 우리나라 이제 좀 다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혹은 최소한 뭐 121선 주변까지 가기만 해도 엄청 감지 덕지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시황에서 계속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지수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어디까지 가냐, 그리고 해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지 환율 계속 보시고, 지수 특히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장중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쟤네 1% 0.5% 밀리면 우리나라 3%씩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미국 선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수가 좀 만약에 뭐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해치 테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수 안 좋다? 해치 테마 또 움직여요. 그래서 해치는 지금 기본으로 좀 세팅해놔야 되는 테마, 품절주, 금리, 그 다음에 이제 핵 관련은 좀 뚜렷한 해치 테마를 하진 않고 지수랑 연동되는 해치 테마는 일단 얘네 둘이긴 해요. 품절이랑 금리, 특히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식량부터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좀 개별 이슈인 것 같고, 자, 요거는 좀 크게 뭐 안 나오길, 안 터지길 바라면서 이제 네옴시티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갖다 그냥 눈에 두던 테마들 혹은 개별 이슈들, 뭐 당일 뭐 2차전지 키워드를 붙이든 뭐 탈모 이슈를 붙이든 이것저것 그렇게 좀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지금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요. 왜? 일단 뚜렷한 테마가 없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난이도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내년까지는 조금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장세.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까지 막 쭉쭉 계속 밀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밀리더라도 어느 일정 구간 되면 또 반등 나오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있거나, 혹은 좀 밀리다 보면은 어느 선에서는 이제 좀 그 하방 경직을 줄 수도 있겠죠. 박스권, 뭐 횡보 이런 게 나오면 그나마 매매하기 좀 편한 장이 올 텐데,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유동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